안녕하세요. 사이파이 도시 디자인 계획 및 레퍼런스 강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작업 전 계획, 퓨어 랩을 이용한 레퍼런스 수집, 그리고 모델링 에셋 서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배워볼 예정인데요. 실질적으로 제작에 들어가기에 앞서 계획을 세우고 저만의 레퍼런스를 수집하는 방법, 그리고 레퍼런스에 부합하는 모델링 에셋을 서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작업 전 계획입니다. 섹션 2 전체 제작 과정 강의에서 우성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처음에 다 같이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제가 캐릭터 제작을 하고 있는 동안 우성님이 스토리보드와 프리비즈 등 전체적인 구성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카메라 애니메이션 그리고 플레이스 홀더 등이 준비가 된 채로 수월하게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하고 작업 전에 제가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작업을 진행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스토리보드, 프리비즈 파일 전달받기, 레퍼런스 서치, 레퍼런스에 부합하는 모델링 서치 순으로 계획을 했는데요. 그럼 하나하나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우성님께서 제작한 스토리보드를 보면 첫 번째 와이드한 샷, 그리고 두 번째 메인 건물 클로즈업 샷, 이렇게 두 개의 도시 장면이 있네요. 저는 처음 이걸 보고 와이드한 도시 장면 하나 만들고 건물 쪽으로 카메라를 당기면 되겠구나. 그리고 메인 건물은 앵글이 타이트하니까 디테일하게 디자인을 해야겠다 하고 머릿속으로 러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달받은 프리비즈 파일을 보고 대략적인 카메라 애니메이션과 전체적인 레이아웃 등을 확인하고 마찬가지로 머릿속으로 러프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단계에서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 정도를 가지고 무작정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어느 순간 막히는 상황이 생기고 결국 제작 시간만 늘어나기 때문에 꼭 다음 스텝인 레퍼런스 서치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레퍼런스 서치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얻은 내용들을 토대로 레퍼런스를 서치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 저만의 레퍼런스 수집법과 함께 자세히 설명하기 때문에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레퍼런스에 부합하는 모델링 서치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정말로 유니크한 도시가 필요해서 클라이언트의 요구 혹은 각자의 플랜에 따라 모델링을 직접 하거나 모델링 팀과 협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회사에서 일을 할 때나 개인 작업을 할 때는 모델링 소스, 그 중에서도 가성비가 좋은 에셋들로 구매를 하는 편입니다. 지금까지 작업 전 계획에 대해 훑어봤는데요.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레퍼런스 수집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저는 이 단계가 작품 제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주변 아티스트들이 레퍼런스 수집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을 소비합니다. 하루 종일 레퍼런스만 찾고 다음날부터 실제 제작에 들어가는 아티스트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이 단계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레퍼런스 수집에는 정답이 없고 저 또한 그류님, 우성님, 그리고 다른 아티스트들과 다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박태훈님은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를 정리하는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레퍼런스를 수집할 때 스스로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규칙을 갖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첫째, 핀터레스트, 구글, 샷덱 등에서 주로 실사 레퍼런스를 수집한다. 물론 작품의 주제와 방향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주로 디자인을 할 때 다른 아티스트의 작품보다는 영화나 실사 자료를 많이 참고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요. 이유는 다른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참고하다 보면 어느새 그 작품과 비슷한 느낌이 묻어나기 때문입니다.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물론 모션 그래픽적인 연출은 어쩔 수 없겠지만 기계적이거나 오가닉한 움직임, 그리고 카메라 애니메이션 역시 영화나 실사 레퍼런스를 최대한 참고하는 편입니다. 둘째, 비엔스, 비메오, 아트스테이션과 같은 포펄 사이트는 참고만 한다. 비엔스, 비메오, 그리고 아트스테이션 모두 아티스트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업로드하는 포트폴리오 사이트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이유로
이곳들에서는 최대한 분위기 정도만 가볍게 참고하거나 모션 레퍼런스를 찾을 때 주로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컨셉에 맞는 레퍼런스에 선택과 집중한다. 레퍼런스를 찾다 보면 너무 많은 양의 이미지들을 수집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옵션이 너무 많아져서 정작 필요한 레퍼런스를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많이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최대한 필요한 자료들만 모으고 원하는 것들을 찾으면 적당히 줄이는 편입니다. 마지막, 레퍼런스를 참고하되 최대한 비슷한 느낌을 피한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레퍼런스를 참고는 하되 절대로 작품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레퍼런스의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이유는 저 역시도 다른 사람의 작품을 볼 때 제가 알고 있는 작품과 너무 유사한 부분이 한 장면이라도 있으면 감흥이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물론 연습 삼아 모작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제외지만 이미 현업에 계신 종사자분들, 아티스트라면 특별히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이 있는 게 아닌 이상 최대한 작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작품에 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역시도 4년 전 한국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비엔스, 비메어 같은 포트폴리오 사이트에서만 레퍼런스를 찾았었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타 아티스트들의 작품에서 영감을 많이 얻고 그들의 작품을 비슷하게 따라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LA는 더밀에 입사하고 세계적인 디렉터, 아티스트들과 일하며 많은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곳에서는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을 때쯤 회사 전체 메일로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다른 작품들과 너무 비슷하지는 않은지 등을 체크하고 심지어 어떤 디렉터는 디렉션을 줄 때 일부러 레퍼런스를 잘 보여주지 않고 러프한 스케치 정도로만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타 작품을 표절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것을 보고 제가 정말 우물한 개구리 같았다는 생각과 동시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아티스트로서 자신만의 색깔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최대한 저만의 스타일을 찾으려고 노력 중인데요. 요즘은 제 작품을 올릴 때 그 어떤 댓글보다 보자마자 제 작품인 줄 알았다라는 댓글이 달릴 때가 아티스트로서 기분이 너무 좋고 자부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렵지만 저 역시도 평생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그럼 이제 저와 함께 레퍼런스를 수집하러 가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들이 실제로 제가 작업할 당시에 마지막으로 추려놓은 레퍼런스들인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죠. 예전에는 진짜 굉장히 많은 이미지들을 모아놨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실제로 참고하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식으로 핵심이 되는 레퍼런스만 남겨놓고 나머지들은 정리를 해주는 편입니다. 물론 다른 아티스트들의 작품이 섞여 있긴 하지만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핀터레스트나 구글에서 최대한 영화나 실사 위주로 레퍼런스를 찾아봤는데요. 우선 제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레퍼런스를 모으는지 같이 보고 다시 돌아와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레퍼런스를 어떤 식으로 수집하는지 최대한 사실적으로 한번 보여줘 보도록 할 텐데요. 잘 나오면은 금방 끝날 수도 있고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너무 오래 걸리면 적당히 중간에 끊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저희가 필요한 사이파이 시티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볼까요? 벌써부터 이렇게 멋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죠. 여기 이렇게 보다가 좀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있으면은 마우스를 올려놓고 마우스 가운데 클릭을 누르면은 이렇게 새 창으로 따로 뜨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새 창으로 뜨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게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은 이 이미지가 나오면서 이거랑 비슷한 느낌의 이미지를 알아서 핀터레스트가 찾아줍니다. 굉장히 유용하죠. 우선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랑 이게 마음에 들어서 클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친구도 나쁘지 않으니까 얘도 멋있네요. 우선 처음에는 뭔가 느낌이 좋은 것들을 최대한 많이 모으고 나중에 정리를 해주는 편인데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멋있네요. 가운데 클릭,
가운데 클릭.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메인 건물로 딱이죠? 점점 뭔가 나오는 게 마음에 드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 하다 보면 위에 이렇게 점점 쌓이게 되죠. 이런 것도 미래적인 느낌이지만 보면은 뭔가 디스토피아적인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 유토피아에 가깝죠. 그러면 뭔가 밝은 미래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 컨셉과 맞지가 않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피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뭐가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제가 봤던 걸 이렇게 끄고 제가 아까 열어놨던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수집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선은 정리를 하지 마시고 일단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수집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클릭, 가운데 클릭. 이것도 멋있네요. 가운데 클릭해 놓을게요. 좋아. 이것도 멋있어요. 이런 거 멋있죠? 뭔가 레이아웃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뭐 약간 너무 저희 컨셉과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꺼주고 생각보다 그렇게 마음에 드는 게 잘 나오진 않는데 우선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꺼주고 이거 멋있으니까 옮겨주고 이거 멋있죠? 역시 멋있는 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멋있으니까 옮겨주고 뭐 더 이상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꺼주고 이것도 옮겨주고 이런 거 괜히 분위기 좋으니까 한번 클릭해주고 꺼주고 이거 멋있으니까 가져와주고 이런 공장 느낌이 굉장히 좋네요. 자, 여기서도 뭔가를 하나 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쭉쭉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끝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쭉쭉 보는데 뭔가 검색어를 한번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까지만 보고 검색어를 바꿀게요. 이건 분위기가 좋으니까 가져가도록 할게요. 이거 진짜 멋있네요. 와, 이것도 한번 가져갈까요? 여기서 이제 검색어를 바꿀게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화 중에 생각나는 레퍼런스가 있으면은 검색을 해줘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블레이드 러너 도시 장면이 멋있었다고 이제 제 기억 속에 있기 때문에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너 buildings 이렇게 할까요? buildings 뭔가 나오죠? 역시 블레이드 러너 이런 식으로 계속 수집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마음에 드는 게 또 안 나온다. 그럼 검색어를 또 바꿔보는 거죠. 이것까지만 보고 또 바꿔보도록 할게요. 갑자기 멋있는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가운데 클릭. 제가 최대한 진짜로 제가 하는 방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지루하지만 이렇게 리얼타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사실 진짜로 실제로 제가 팔 때는 좀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작업입니다. 우선은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이제 정리하는 법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퓨어 랩으로 지금 왔죠? 얘를 클릭하고 컨트롤 F를 누르면 이렇게 전체 화면이 됩니다. 지금 이미지들을 제가 약간 두서없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모아놨는데 얘를 이렇게 전체를 클릭하고 컨트롤 P 누르면은 이렇게 알아서 정리가 잘 됩니다. 근데 보면은 이렇게 이미지 사이즈들이 다 제각각이잖아요. 자, 그럴 때는 컨트롤 Alt 그리고 숫자 위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이 길이들이 이렇게 통일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완벽하게 다 통일이 되진 않는데 어느 정도 다시 P를 눌러볼까요? 지금은 좀 이미지 사이즈들이 균일하게 정리가 되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정말로 제가 쓸 것 같은 레퍼런스만 남겨두고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필요 없죠. 이런 것도 지워주고, 얘도 마찬가지. 이거는 메인 건물 레퍼런스로 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얘는 이 도시 와이드 샷을 봤을 때 이 레이아웃을 한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아깝지만 지워주고, 다 지워줍니다. 블레이드 러너는 너무 멋있으니까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얘 다 지워주고,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이것도 이상하니까 빼주고, 약간 저희 컨셉과 맞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블레이드 러너만 남았네요. 원래 이렇지 않은데 오늘 좀 핀터레스트가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우선은 레퍼런스 찾는 거는 이 정도까지만 보여드리고, 사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더 다양한 것들을 찾으면 좋겠지만 아까 좀 해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를 수집하는 편인데요.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찾아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놓은 게 지금 이 이미지들입니다. 어쩔 때는 굉장히 빠르게 마음에 드는 것들이 많이 서치가 될 때도 있고, 방금처럼 조금 시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 이 레퍼런스들을 같이 보면서 여기서 어떤 것들을 참고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인 건물을 참고했던 레퍼런스들입니다. 특히 이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이미지가 가장 눈에 들어왔었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 이미지는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과 이 건물의 생략된 부분의 비율이 조화롭게 잘 되어 있고, 저희 컨셉인 디스토피아적인 사이파이 느낌과 잘 어울려서 좋았습니다. 다섯 번째 이미지는 너무 공장이긴 한데 이렇게 파이프들이 재밌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이 두 이미지랑 조금 섞어서 디자인을 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장면이었던 와이드한 도시 장면을 참고했던 레퍼런스들입니다. 이 레퍼런스에서는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러한 도시의 전체적인 안개 느낌을 참고했는데요. 제 작품 0110도 저희 예제와 비슷한 컨셉의 작품이었기 때문에 가져와서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장지대에는 이렇게 건물 위로 지나가는 길게 뻗은 다리 같은 거나 전체적인 공장의 레이아웃들이 재밌어서 참고를 했습니다. 이 블레이드 러너의 장면도 역시 오른쪽에 보이는 이 다리 레이아웃을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컴퓨터 칩셋들은 왜 가져왔냐면 저희 작품의 컨셉이 AI 기계들이 인간 세상을 지배한 내용이죠. 그래서 저는 그 AI 기계들이 멀리서 보면 결국엔 정말로 도시만큼 큰 컴퓨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를 디자인할 때 이 칩셋의 비율을 참고하면 어느 정도 도시의 디자인과 AI 기계들과의 연결성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이러한 그리드 안에서 이 크고 작은 칩셋들이 약간 규칙성을 가진 레이아웃을 참고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저와 레퍼런스를 같이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찾아놓은 레퍼런스를 같이 보면서 저와 함께 모델링 에셋을 서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전에 설명드렸듯이 저희 작품의 컨셉이 인류가 AI 기계들한테 지배를 당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AI 기계들이 디자인한 도시가 멀리서 보면 결국 큰 컴퓨터 같은 모습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전체 레이아웃을 이 컴퓨터 칩셋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도시 장면을 이렇게 탑뷰로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가요? 제가 말했던 레퍼런스들이 좀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디지털한 느낌이 나고 이 컴퓨터 칩셋과 비슷하죠? 특히 지금 이런 데는 보이지 않아 가지고 생략이 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보면은 컴퓨터 칩셋의 레이아웃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특히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그리드 형태로 되어 있는 이 구조물을 건물로 저는 이제 빗대어서 표현을 했고, 이러한 크고 작은 칩셋들은 인더스트리얼한 느낌의 에셋들로 꾸며줘 봤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특히 이것도 보시면은
이런 레이아웃을 이제 공장지대에서 참고를 했고, 보시면은 이것도 잘 보면은 컴퓨터 칩셋이랑 느낌이 조금 비슷해요. 볼까요? 비슷하죠? 보시면은 이런 그리드 형태의 느낌과 이런 요소들이 잘 보면은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레이아웃과 이런 요소들을 참고를 해가지고 제작을 했었습니다. 재밌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 지금 큰 건물이 이 건물이고 이 다리가 이 다리예요. 그래서 카메라가 여기서 이렇게 앞으로 쭉 가는 거죠. 그럼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두 가지가 있죠. 바로 건물과 공장 엘리먼트들입니다. 우선 건물 하면 저는 바로 키패시 3D가 떠올랐고요. 인더스트리얼 에셋들은 아트스테이션 같은 곳에서 검색을 하면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있지만 결국 빅스몰 미디움의 인더스트리얼 존의 에셋들이 가장 퀄리티가 좋고 종류가 다양해서 이걸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설명해 드리자면 이렇게 인더스트리얼 존 에셋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와, 퀄리티가 진짜 좋다. 이걸 구매를 해야겠다 하고 있던 찰나에 아래 보니까 이렇게 에셋을 제작한 아티스트에 대한 소개가 있더라고요. 이 마이클 요시무라라는 아티스트가 제작을 했는데 이 얼굴을 보니까 어딘가 굉장히 낯이 익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고 제 인스타 DM을 이렇게 찾아보다가 제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제 작품을 올렸을 때 굉장히 좋게 반응해 주시고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나 지금 온라인 클래스 예제를 제작 중인데 너 에셋 어썸 그레이트하다. 혹시 우리 학생들을 위해 프로모 코드 같은 걸 제공해 주는 게 가능할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사이트 관계자한테 얘기를 잘 해 주셔 가지고 정말 감사하게도 학생 50% 할인 코드에 심지어 저희한테는 예제 제작을 위해 무료로 에셋을 서포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마이클 요시무라 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마이클 요시무라, 땡큐. 이번 시간에는 실질적인 작업에 들어가기 앞서 무엇을 만들지 계획하고 레퍼런스를 수집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드디어 우리의 친구 시네마4D를 열고 본격적으로 제작 과정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